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현금으로 직원이 임금을 달라고 할 때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원분께서 현금으로 임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순한 이유로는 나 세금 떼는 거 싫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소득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신용불량 상태라서 임금을 받는 걸 알면 추징이 당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일을 하시지만 사대보험 가입을 한다거나 하여튼 세금 처리, 비용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이 관련돼서는요,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신 분이 있는데 나 소득 잡히면 안 돼, 또는 내가 사채를 써가지고 은행에서 그런 걸 다 압류해 가니까 나 현금으로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월급을 185만 원까지 지급을 하시더라도 그분은 온전히 금융기관에 이런 데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상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150만 원까지는 신고를 하시더라도 압류를 하지 못하니까요. 정상적으로 그분 월급 다 받으실 수 있고 우리도 다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185만 원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알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안 쓰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그 자체의 처벌도 있고 당사자 간에 약정했던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서로 증명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된다. 이 말과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건비가 처리가 안 되겠죠. 현금으로 주시니까 인건비를 처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세금을 못 떼겠죠. 자, 세금을 못 떼고 우리는 인건비 처리를 못했다는 의미는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분이 낼 세금을 내가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처리를 못하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내가 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주면 그분 세금을 내가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관련돼서 내가 인건비 처리를 못하니까 너무 손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세금 면에서는 맞지만 또 사대보험을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또 틀린 말이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3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를 못해서 세금을 내지만 우리가 300만 원이라는 걸 사대보험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00만 원의 최소한 10%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대보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게 되면 그 10% 정도의 사대보험료, 사업주가 내야 되는 사대보험료를 내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늘어나지만 사대보험은 줄죠. 자,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뭐가 이득일지는 그분의 세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현금 처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세금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업급여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대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계약 종료가 됐든 정년이 됐든 또는 우리한테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았든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 사대보험을 가입 자체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현금 처리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실업급여 처리가 안 되겠죠. 당신이 자르는 거니까 나 실업급여 주세요 했을 때, 아니 사대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그건 나는 모르겠고요. 나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라고 나중에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를 소급해가지고 전체 사대보험료를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업급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퇴직금 관련된 겁니다. 자,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받을 때 좀 많이 주세요. 그 대신에 뭐 퇴직금도 안 받을게요. 뭐 이러면서 월급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시다가요. 그런 분들도 1년이 지나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잖아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퇴직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월급에 포함해서 달라고 해서 내가 다 줬는데 퇴직금을 왜 줘야 됩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것과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말만 믿고 현금 처리를 했다. 내가 세금도 많이 냈으니까 현금 처리했으니까 너 당신 퇴직금 받지 마. 또는 퇴직금 안 받기로 했잖아요. 또는 심지어 각서를 썼어요. 나는 현금으로 받는 대신에 퇴직금을 안 받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퇴직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도 현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4대 보험을 들었든 현금으로 처리했든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안 받겠다고 하는 약속은 큰 의미는 없다. 제가 퇴직금 관련된 영상에서 이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퇴직금 관련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재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금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크게 다치셨다고 하면 그분이 현금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현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는 가능하지만 절차는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를 냈어야 되는데 산재보험료를 안 내셨기 때문에 소급해서 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산재보험료는 크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산재 처리를 할 때 현금으로 처리하면 불편함이 있다. 다만 산재 처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문제, 인건비 처리 문제, 실업급여 문제, 퇴직금 문제, 산재 문제 총 5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현금 처리를 하시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 정말 꼭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시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처리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만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